15분 경마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경마 15분의 예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총 9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출전 두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알찬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노림수 있는 경주가 많이 있겠고, 자, 오늘 승부 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부 경주는 2경주, 3경주 A급, 6경주, 8경주 A급입니다. 자, 오늘 이경주가 오늘 고배당을 초반에 저만 시원하게 누려볼 수 있는 경주로 저로서는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3경주 A급, 6경주, 8경주 A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1경주입니다. 6등급의 1200m 레이스. 자, 일단은 1경주는 2두의 맞빌이 정말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한방 공략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인데 배당은 높지는 않겠죠. 자, 해당 맞빌 바로 외곽에 있는 9번 액톤즈 1조, 여기에 11번 주말의 시작입니다. 공교롭게도 직전 경주 2두의 맞빌이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승급을 안 했죠. 최근에 건업에 변하는 가장 뚜렷한 그런 모습이고요. 액톤즈 1조도 직전에 편성은 좀 약하긴 했는데 일단은 뒷심의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말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 데뷔한 이후 이제 첫 번째 우승이 났지만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주력을 발휘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 주말의 시작도 예전에는 시원하게 선행을 나서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수월하게 앞선에 붙어주면서 순위 상승, 뒷심에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9번 마필과 11번 마필의 기대치를 분명히 높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해당 경주마와 기수의 그런 연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해당 기수가 해당 경주마에 몇 번을 기승했고 그 성적이 어땠느냐 이 부분만 보더라도 나름대로에 따른 마방의 의지가 엿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는 9번, 11번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첫 기승하는 그런 기수가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거의 기수와 첫 기승인데 물론 이제 10만은 당연하지만은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도 첫 톱을 맞추는 기수가 대거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마마에서는 변화를 모색한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이에 반해서 9번과 11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좋은 호흡을 보였던 최보면 기수, 임다빈 기수가 그대로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9번, 11번의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뒤의 마필 그레이고요. 오히려 일단 3위권 도전이 흥미로운 경주로 보여지는데 10번 카우보이 탱고가 종반에 딱 한 발에 기대볼 수 있는 마필. 여기 이제 8번 블랙카. 이 마필은 30주 만에 나옵니다.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고요. 그러나 블랙카의 특징은 뭐냐면 체구가 당당하죠. 예전에도 540kg대의 체구였는데 현재 공백기를 거치면서 더 커졌습니다. 570kg대. 그야말로 예전에 차도를 보는 듯한 체구만 놓고 본다면 머슬건트 이런 마필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체구가 크면은 스타트가 좀 둔하고요. 반면에 뚝심이 좋죠. 그러나 이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은 조금은 예외인 게 아직은 힘이 덜 찬 반면에 스타트는 좋습니다. 스타트는 상당히 좋고요. 저로서는 일단 3위권 도전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3번 로즈데이 마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동안 6점 하방의 안토니오 기수의 안장 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전력 상승의 요인은 충분합니다. 이 마필이 3위권 도전이 상당히 이렇게 보이네요. 3번 마필. 자, 1경기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9번, 11번 한방 공략을 강력하게 줘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3위권 도전에서 10번 카우보이 탱고, 3번 로즈데이 마린, 8번 블랙카까지가 가능권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전입니다. 정말 뭐 대혼전이고 소위 말해서 검증된 맛필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두도 없고요. 자, 인기 맛필 한번 살펴본다면은 10번 스피드 플라잉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이었죠. 지난해 6월달에 이 맛필이 그때 준우승을 했던 건 맛필이었는데 자, 물론 이제 최근에 서서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크게 뭐 믿음을 가져갈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맛필은 아닙니다. 4번 은혜파도도 마찬가지고요. 11번을 뛰어서 준우승 1위. 여기에 6번 일려하여는 직전에 32번째 경주만에 드디어 첫 번째 입상이었습니다. 6세 맛필이고요. 좋습니다. 계속 본다면 7번 히트 에이스. 아직 입상의 경험이 없고 5번 KN 여신. 1월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최근에는 부진한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정말 믿을 맛필이 없는데 제가 그러면 이번 경주를 왜 승부로 준비를 했냐면 분명히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주목할 맛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맛필은 그동안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5세 이상의 맛필 좋습니다. 4세 맛필도 포함을 시킨다면 이미 능력은 다 나왔다. 이미 해당 맛필의 사이즈는 이미 충분히 비교가 되는 그런 맛필들인데 3세 맛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주목할 맛필이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도 있고요. 제가 누르볼 수 있는 맛필 같은 경우가 스타트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미 그 모습은 주행 심사 때 충분히 보여준 바 있고요. 그때 당시의 걸음이라면은 정말 진작에 이 맛필이 우승을 했어야 되는 맛필인데 공교롭게도 데뷔전을 제외한다면 계속 부진했던 모습이었다가 드디어 직전 경주에 딱 변화를 보였죠. 이번 경주는 선행 강자가 절대 없습니다. 능력 맛필도 없습니다. 15분이 들어볼 수 있는 맛필 같은 경우 이번 경주 게이트에 2점 주어졌고요. 선행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이 맛필이 보유한 잠재력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행 버티기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후회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될 수 있겠고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로 보고 있고요.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전반부 레이스긴 합니다만 강하게 첫 번째 승부로 고배당을 노리겠습니다. 그냥 뭐 말이 고배당이지 뭐 능력은 그야말로 대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겸비하기도 막힙니다. 아직은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됐을 뿐이고요. 드디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노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일단은 5등급에서 기복을 보기는 맛필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여기에 이제 승급전에 많은 맛필도 있죠. 6번 루미너스 퀸이라든가 뭐 10번 강서 프린세스 그러니까는 직전에 잘 뛰었기 때문에 승급전에 많은 맛필인데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노려볼 수 있는 맛필 같은 경우가 현 급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맛필입니다. 그동안에 편성형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좋습니다. 6번 루미너스 퀸이 직전에 포화주로에서 1분 13초 9의 기록이었죠. 1200m 레이스. 강서 프린세스가 5줄에서 선행 전개 1분 14초 9에 따른 기록입니다. 절대 빠른 기록이 아니고요. 주로를 감안해봤을 때 그러니까 소위 제가 인정하고 있는 이번 경주의 국산마 5등급의 노림수의 맛필 같은 경우가 기록만 놓고 본다면 6번과 10번에 절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맛필은 그동안에 충분히 5등급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쟁력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3경주를 제가 오늘 전반부에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A급 20경주 딱 한 가지 맛필, 한두의 맛필 바로 4번 바잉블레이드. 바잉블레이드의 잠재력과 혈통적인 기대치라든가 이 맛필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경주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의 그 어떤 마필과 비교해봐도 탑급입니다. 탑급인데 관건은 뭐냐면 바잉블레이드라는 마필은 그동안에 제가 계속 지켜보면은 부담 중량이 너무 민감합니다.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바잉블레이드가 지난해 8월달에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부담 중량이 53.5였고요. 그리고 나서 55를 짊어지고 6등급 경주였죠. 55를 짊어지고 부진했습니다. 그 다음 경주 또 55를 짊어지고 5등에 그쳤죠. 그 다음 경주 56.5를 짊어지고 1월달이었습니다. 3등에 그쳤고요. 3월달에는 56.5를 짊어지고 나름대로 잘 뛰었는데 이때 주로가 다습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습주로 소위 젖어있는 주로에서 1분 29초대의 기록이라면은 글쎄요 6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5등급에서는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4월 11일 경주가 승급전에 부담력이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53.5 잘 뛰었죠. 그리고 나서 또 직전 경기에 56.5를 짊어졌는데 부진했습니다. 이번 경주 이마필이 57입니다. 뺄 수는 없습니다. 혈통 좋고 능력 좋고 기본기가 잘 갖춰지기 때문에 뺄 수는 없는데 인기 순위에 비해서는 57을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종합해서 봤을 때 자, 이번 3경주는 상당히 좀 불안한 인기 마필이 많은 반면에 필이 노려야 되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현급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능력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축으로 공략을 들어가고요. 따라서 오늘 제 3경주를 제가 두 번째 승부처이자 A급 강승부처를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A급은 제 3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를 일단은 적중은 무조건 나와준다고 보네요. 다만 이제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깊이 있게 적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역시 충마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현재는 인기 무기 있는 마필은 4번 패션 드 패션과 5번 동진 최강 두 마리인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문세영 기수의 기승입니다. 어디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5번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세영 기수를 왜 언급을 하냐면 문세영 기수는 최근에 패션 드 패션에 기승을 했었죠. 3월 21일 날 우승의 호흡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승급전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직전에는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에 월요일, 수요일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로 훈련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줄 알았는데 딱 최종 출발표를 딱 보니까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요. 문세영 기수는 어디 있느냐? 5번 동진 최강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동진 최강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기본의 능력은 검증이 됐고요. 게다가 이제 승급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1400m의 거리 부담이 좀 있었죠. 이번 경주는 거리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1200m 레이스라면 5번 동진 최강을 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적중을 하는데 얼마나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하느냐. 4번이 축이 아니라 5번을 강력하게 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타래가 하나 10% 지네요. 4번 패션도 패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뺄 수는 없고요. 송재철 교수 잘 타죠. 절대 뺄 수는 없겠고 8번 라운드 타이거가 상세 맛빌인데 최근의 상승세는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전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 완벽하게 변화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8번 맛빌 11번 대세만세 1번 일격피살까지가 이번 경주에 가는 권입니다. 정리해본다면 5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패션도 패션 8번 라운드 타이거 1번 일격필살 11번 대세만세까지가 가는 권입니다.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바로 5번 동진체강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워낙 강력한 축이 있고요.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 또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 마필로 말이 3번 라온핑크입니다. 라온핑크가 핑크캔디 자마, 부마는 머스킷맨입니다. 그동안에 핑크캔디 자마들이 실전에서 딱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라온핑크고 또 한 대의 마필이 라온퍼스트. 현재 현역으로 1등급에서 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의 성적이 12전 6승, 준우승 1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1등급으로 갈 정도라면 능력이 검증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1등급 마필 라온퍼스트와 이 라온핑크와 부마 모마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혈통적으로는 검증이 됐고요. 자, 물론 이제 순마라가 암말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 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속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대다수의 그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해당 시합말이 있을 때 첫 자마보다는 두 번째 자마가 더 잘 뛴다는 게 상당히 그런 통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온퍼스랑 마필이 첫 자마가 1등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암말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자마 라온핑크도 못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인정하는 축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믿으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라온핑크를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고요. 일본 코브라볼 같은 경우가 승급전인데 최근에 경주력이 좋습니다. 직전 경주에 우승, 내용도 좋았던 모습이었었고 5번 심플 스타일도 장난 아니네요. 입상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4등급에서 꾸준하게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그동안에 편승형이 조금은 아쉬웠고요. 충분히 2위권 도전은 가능한 그런 잠재력과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7번 이글아이, 8번 더블블랙. 자, 이 대의 마필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오경주는 3번 라온핑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심플 스타일, 1번 코브라볼이 가능권이고요. 자, 이외의 마필들은 7번 이글아이와 8번 더블블랙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크게 이변은 없습니다. 강축이 있기 때문에 2위권 압축이 필요한 제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700m. 자, 이번 경주는 별정 B형입니다. 눈에 띄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제 2번 히든삭스와 여기에 3번 정문에이스. 이 뒤의 마필이 부담 중량이 무려 58, 57입니다. 자, 히든삭스의 능력은 저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그래도 58은 상당히 무거운 레이서 되고요. 부담 중량. 여기에 정문에이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시원하게 우승하긴 했는데 역시 57이면은 절대 장난이 아니죠. 부담 중량이 상대 마필과 견뎌봤을 때 능력은 앞서 있는데 58, 57을 극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축을 놓고 봤을 때 필히 노려야 되는 믿음의 강축이 있고요. 이거는 마방의 승부위도 읽을 수 있겠고 능력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능력 대비 누가 최적의 부담 중량을 짊어졌느냐. 이 부분에서 이번 경주는 우열이 가려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 바로 6경주입니다. 6경주에서 강력하게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맛 3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정말 소위 말해서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그냥 능력대로 이게 판단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능력대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마필은 5번 사이먼 퀸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고 두 번째는 3번 컴플리트 킹덤 이제 공백 적응을 마쳤죠. 그 다음에 2번 슬링스톤입니다. 3대 마필.
제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당 기수와 해당 경주마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슬링스톤의 문세영 기수가 그동안에 10번 기승해서 무려 3승 준우승 5회입니다. 슬링스톤의 통산 전적이 20전 3승 준우승 6회인데 20번을 뛰어서 문세영 기수는 이마필에 10번만 타서 무려 8번을 입상을 성공한,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안 탔을 때는 다른 기수가 10번 타서 딱 한 번 들어온 거죠.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3번 컴플리트 킹덤 임기원 기수가 7번을 타서 3번을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5번 사이먼킨 7번 기수가 2번을 기승해서 3번 기승해서 2번을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번, 3번, 2번의 능력 마필들이 모두 다 더할 나위 없이 저마다 승부 기술을 기술시키고 있죠. 이에 반해서 1번 스카이돌풍, 1번 스카이돌풍 들어왔네요. 김정준 기수가 9번 기수에서 2번 들어왔죠. 4번 장산플레이, 먼노 기수가 3번 기승해서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스피드 왕력, 박은웅 기수가 4번 기승해서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7번 정상여신, 조상봉 기수 첫 기승이고요. 8번 바람을 그리다, 조한별 기수 첫 호흡입니다. 9번 트라이선더, 우에다 기수 첫 기승이고요. 10번 구름 손짓태, 김효정 기수 첫 기승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분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능력이 뒷받침이 되는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마다 각 마방에서 최고의 기술을 기승시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적임 기술을 하죠. 능력대로 볼 수 있는 경주가 되어 있고, 그만큼 상대 마필들의 능력 차도 나지만은 의지도 강하지 않다 라는 점에서 인기 마필 접전 경주로 압축이 됩니다. 정리해 본다면 5번이 가장 센 마필이고요. 이거는 뭐 부담 중량 감안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5번, 3번, 그 다음에 2번. 자, 2회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4번 장산플라이, 여기 6번 스피드 왕용 정도가 가능권이네요. 자, 7경기로 능력 그대로 평가를 합니다. 5번, 3번, 2번, 4번, 6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의 1400m 레이서이고요. 오늘 토요일 경마에 제가 준비된 최고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 8경주 어렵고요. 8경주 여러분들 편성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외산마 3등급의 강자급이 대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는 특징을 여러분께 설명드려 본다면은 능력은 당연하게 밀리지 않고요. 이번 경주 여건에 상당히 잘 부합이 되는 마필입니다. 어떤 여건이냐? 상대? 아닙니다. 바로 경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중장거리 경험도 있는데 뭐 값어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는 분명히 기대치는 있는 마필이고요. 저는 이 마필 데뷔할 당시만 해도 뭐 상위 등급은 무조건 간다라고 확신을 들었었고요. 다만 딱 지켜보니까 희한하게 거리가 좀 주어지면 이 마필의 능력이 좀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리가 일정 부분 늘어났을 때 적응을 잘 못하는 경주력이었고요. 반면에 1400의 거리에서는 이 마필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수는 적임 기수의 기승이고요. 부담 중량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에 만약에 이 마필이 4등급에서, 그러니까는 외산마 3등급에서 능력에서 확실히 밀린다라면은 뭐 적정거리고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전제권이 있죠.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단 거리가 적절했을 때, 적절한 거리가 몇 미터냐? 딱 1400이 정말 좋습니다. 적임 기수의 기승에 플러스 알파, 부담 중에 2점까지 고려봤을 때는 저는 이번 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이다 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 경기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는 제8경주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어디까지 뛸까요? 정말 올해 상당히 이를 낸 마필이고 뭐 상생 경마가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대상 경주 막 치르고 뭐 하면은 진즉에 뭐 하나 먹었겠죠. 바로 이 라운더 파이터라는 마필. 포인마이긴 합니다만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뭐 이 마필은 그동안에 뛰었던 경주력 자체가 그냥 오전 5승이 아니라 일당백입니다. 이게 격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데뷔전 때도 우승을 했고요. 1월달에 두 번째 경주 무려 7마 신차 우승. 그 다음에 4등급 승급전에 무려 8마 신차 우승이고요. 그 다음에 4등급 강편성 10마 신차 우승. 그 다음에 3등급 승급전 8마 신차 우승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경주가 2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카빈 크루스라는 마필 알죠? 카빈 크루스도 이 마필 못지않게 최근에 발군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 경주에서 행복 왕자라는 외산 마필이 무조건 이 마필 한 살 위다. 그러나 당일날 누가 보더라도 카빈 크루스 마필이 단승식 1점대로 팔릴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는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왕자 우승, 카빈 크루스 준우승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쌍승식을 행복왕자, 카빈 크루스 딱 두고 순서대로 두고 두 방울 쳐내드렸는데 너무 제가 막권수를 좀 좁힌 나머지 좀 아쉬움 남기했습니다만 그 경주가 3쌍승식만 70배가 넘어갔습니다. 소레벨이 들어왔죠. 3당을 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카빈 크루스가 그렇게 잘 뛰었어도 승급전은 정말 쉽진 않다. 이게 6등급, 5등급은 뭐 큰 차이 없죠. 5등급, 4등급 괜찮습니다. 4등급, 3등급 나름대로 뭐 괜찮습니다. 3등급, 2등급이 사이즈가 좀 있고요. 2등급, 1등급 격차가 좀 있습니다. 단 지난주에는 행복왕자라는 외산맛 최강의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 이번 경주는 라운더 파이터랑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나마 상대 마필들도 동등하게 3등급에서 승급하는 마필들 에코빌이라든가 마이틴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상대 마필입니다. 뭐 그러면 당연하게 라운더 파이터는 우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이외 마필들은 최근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국산마 2등급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들 바로 4번 원더풀 트루스 3번 정상스타.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원더풀 트루스를 좀 복병으로 봅니다. 일단은 마이티뉴에 그동안에 꾸준하게 기승했던 안토니 교수의 기승도 그런 부분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이 마필의 능력을 감안해봤을 때 저는 지난 5월달에 이 마필이 분명히 호전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4번 원더풀 트루스임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9경주입니다. 5번 라운더 파이터를 기본에 예측을 해서 2번 마이티뉴 6번 에코빌 4번 원더풀 트루스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9경주 여러분들 5번 축에 2번 6번 4번입니다. 자, 이상 오늘 예상방송으로 마치겠고요. 8경주 3경주 이외에 고배당 승부 2경주 여기에 또 하나의 자식이 들어갈 수 있는 6경주까지 오늘 승부 경기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심호흡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상당히 많이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고요. 저는 1호 경마 서울 부경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토요일 경마 현장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최선의 집중력을 통해서 최고의 한번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잘해도 마무리가 좋아야 되겠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적중 내역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